지금 한국의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수준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럼 과거에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가 해방 후 1950년 이전에 남한의 인구가 1900만 명으로 집계가 됩니다. 자, 현재는 이제 5천만 명을 넘었고 5천만 명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죠. 자, 6.25 이후 이제 인구가 굉장히 급증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전쟁 이후 베이비 붐과 겹쳐서 그 당시 이제 한국은 전근대 이런 농경 문화적인 전통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한 집에 막 6남매, 7남매, 8남매 막 이렇게 나왔었죠. 1960년대 초반만 해도 이제 그 출생률이 6.0에 달합니다. 자, 이런 출산율로 증가했던 인구가 1980년대 이후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그 산하 제한 정책들이 나타나면서 한 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식의 또 둘도 많다 막 손가락 묶어가지고 이런 포스터도 나오고 막 그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98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인구가 늘어나면은 나라가 뻥 터져버릴지도 모른다 라는 식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이런 급격한 인구 증가 때문에 대한민국은 굉장히 또 많은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뭐 학교도 없고 사람들이 살 집도 없고 이 많은 사람들이 일할 일자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무리스러운 정책들, 도시가 무리스럽게 확장이 되고 노동 정책에, 노동 현장에, 노동 환경에 문제가 발생하고 사람들이 거주하고 지내는 이런 주거 환경이라든지 위생, 사회 문제 등등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우리가 거치면서 여기까지 온 것이죠. 해서 인구 증가율이 이제 뭐 2.0 수준으로 출생률이 내려온 이후에도 늘어나기 시작한 그 인구 증가의 추세는 상당히 이제 천천히 감소를 했죠. 그래서 지금도 한국의 인구 밀도는 세계에서 4위 수준입니다. 전체로는 11위 정도 되는데 인구가 1000만 명 이상인 나라 중에서는 4위예요. 그래서 굉장히 인구가 많은 수준입니다. 자, 이렇게 인구가 많게 되면 일단 살기가 힘듭니다. 차 운전하기도 힘들고 마트만 가도 카트가 빽빽해가지고 이동을 잘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구 정책이 성공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면 약 2022년경부터 이제 인구가 감소할 것이다라는 예측이 나왔었는데 과연 2022년 들어서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인구 감소를 바라왔던 분들이 이제는 인구가 감소한다고 걱정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자, 과연 이것이 맞는 방향일까요? 인구가 드디어 감소한다 하고 우리가 좋아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요?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지금 굉장히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편입니다만은 인구 감소의 추세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어느 정도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산업화가 되고 개인주의화가 되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제 인구 감소, 인구 출생률의 감소가 사회 문제로 제기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는 우선 그 개인주의라는 문화의 변화의 이유가 있습니다. 자, 과거 어느 시점까지는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일이었어요.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는 것만큼이나 당연했던 일이었습니다. 자,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결혼을 해야 되고 결혼을 했으면 아이를 낳고 그리고 뭐 하나가 아니라 이제 하나면 외로우니까 둘이면 또 허전하니까 셋 이런 식으로 아이를 낳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현대 사회라는 것은 모든 이 개인의 결정이 개인에게 돌아오는 시대입니다. 자, 이것을 바로 개인주의라고 하는데요. 과거 어느 시점까지는 한국의 이 출생률 제고 정책이 경제적인 부분에 제한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그런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힘들었던 분들께서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또 실행하시는 위치에 계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아이를 낳으면은 뭐 돈을 얼마를 주겠다, 뭐 무슨 어떤 혜택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경제적인 접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본질은 개인이 결혼과 출산이라는 것을 내 결정으로 한다는 것이 이 저출생 현상의 본질입니다.
자, 이러한 개인주의가 서구 사회에서는 한 1960년대경부터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뭐 큰 전쟁들이 있었고 그 전쟁 이후에도 어떤 과거의 전통적인 서해 문화가 유지가 되다가 1960년대 들어서 이런 과거의 전통적인 권위들을 부정하는 젊은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뭐 프랑스 68 혁명이라든지 미국에서도 뭐 베트남전에 대한 반전 운동, 히피들의 등장, 이런 것이 이제 서구의 개인주의의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50년대만 해도 그때 생존하셨던 분들은 일제강점기 이전에 조선 왕조를 경험하신 분들입니다. 자, 이분들은 거의 이제 왕조 시대의 마인드 그리고 농경 사회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분들이죠. 그러면서 또 일제강점기라든지 6.25를 겪으신 분들입니다. 자, 그 이후에는 이제 산업화 시대가 있었는데, 산업화 시대에는 농경 시대처럼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없죠. 대신에 이제 산업화로 산업 구조가 바뀌면서 새로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지고 인구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사회가 확장되던 시기였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일자리들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희망에 부풀었던, 잘 살아보세 하는 이런 희망에 부풀었던 시대였고요. 그렇게 성장하던 사회가 이제 1980년대 후반, 90년대를 넘어서면서 어떤 과거의 급격한 성장이 주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순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1990년대 여러 가지 그런 사회적 참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97년도 IMF라는 사건으로 이제 불거졌었죠. 90년대 이후 IMF와 이런 연속되는 경제 위기 같은 걸 경험하고 성장한 지금 30대 또 20대 청년들은 언제 다시 이런 국가적인 위기, 경제적인 재난,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지를 모르는 거죠. 점점 더 세계 경제라든지 세계는 불안정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 하기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겠다는 생각은 이제 하기가 힘들다는 것이고요. 가치관의 측면에서도 이 세대 차이는 결혼과 출산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장 큰 그 부분이 여성의 경력 단절이라는 부분인데요. 출산을 하시게 될 그 연령대에 있는 분들의 부모님 세대, 여성에 대한 교육이 보편화된 이제 1960년대 이후에 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사회적으로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또 당시에 이런 사회적인 인식으로 여성은 결혼을 하면은 당연히 퇴직을 하는 것이다. 내지는 뭐 아이를 낳으면은 퇴직을 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당연했던 시대였습니다. 자녀들, 그러니까 지금 청년 세대들이죠. 한 이제 30대, 20대 후반 정도에 이르는 이분들이 나도 엄마 아빠처럼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직장 환경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출산을 하고 돌아와 보면은 뭐 퇴직을 권유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이전에 유지해왔던 커리어를 유지할 수 없다든지 뭐 아버지들이 육아 참여를 하려고 해도 그런 폭로가 마땅치 않고 또 하고 오면은 또 사회적으로 그런 눈총을 받는 것이 아직은 사실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치관의 차이가 현재 이런 저출생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국 사람들은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부자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돈이 얼마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할까요? 자, 이 경우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미국인들의 경우 약 26억 원 정도, 약 27억 정도가 있으면 내가 부자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46억 이상이 있어야 내가 부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자,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수준이나 어떤 국력이라든지 객관적으로 비교를 했을 때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근데 그 미국인들조차 26억 정도면 부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보다 배에 가까운 돈이 있어야지 부자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과거의 인구를 지금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지 않은 생각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변화하는 사회 조건에 맞게
또 미래의 그런 변화해갈 사회의 모습에 맞게 적정한 인구 수준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어떤 사회적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해온 것도 맞는 말이죠. 자, 하지만 어느 정도 과거와 같은 성장을 담보할 수 없는 현재의 현실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전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아이들을 키우고 또 그 아이들의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제가 키우고 있는 저희 중고등학교 자녀들이 좀 더 행복하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꾸려갈 수 있는 그런 사회와 마음의 조건을 같이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